반갑습니다. 다쿠스TV의 다쿠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위기의 대한민국, 평범한 나 자신을 거기에서 지키는 단 한 가지 방법,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혹시 이 위기의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평범한 내가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가족을 이렇게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기 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CMA 기존 통장에 있는 금리를 오랜만에 확인해 봤는데요. 1.4%인지 1.5%인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보통 우리가 CMA 계좌에, 은행 CMA 계좌, 또 증권사 CMA 계좌에 혹시나 또 여유자금 있으면 그쪽에다 넣어두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정말 금리가 낮구나. CMA도 낮은데 일반 보통 금리, 보통 그 일반 통장은 더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화폐의 통화량은, 그러니까 이 찍어내는 동의량은 점점점 늘어나는데, 점점점 그렇기 때문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 또한 계속적으로 매년 1에서 2%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률 올라가는 추세. 이러다가 일본처럼 정말 마이너스 금리 시대 또는 마이너스 성장률 시대가 되지 않겠는가? 머지않아서 그렇게 될 이런 위기에 또 대한민국이 또 빠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난 통장에 돈을 말이야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어, 난 안 까먹고 잘 있단 말이야,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진실일까? 주도 하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리고 본전하겠지, 그 통장에 놔두면 본전을 하겠지 말이죠. 그리고 최소 까먹지 않는다는 사실, 모두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돈의 가치가, 말씀드렸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내 돈에, 통장에 있는 돈에 점점 계속 까먹고 있는 거죠. 지금 은행 금리 조금 올라간다 해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낮은, 보통 그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가만히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창고에 있는 곡식들이라든지 쌀을 쥐들이 와서 몰래 조금씩 갉아먹는 이런 것과 같은 현상이 아닐까. 나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내 돈의 가치는 해마다 원금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률보다는 점점 떨어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계속 나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예전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예전처럼 70년대 80년대 이런 급격한 경제 성장의 시기는 이미 지난 지 오래됐죠. 이게 이제 비관론이라 할 수 있지만 비관론이 아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겠는가. 최근 이제 OECD 이런 국가 경제 성장률 자료를 보면 올해 2019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2.49%로 나오고요. 내년도 2020년에는 2.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도 좀 이제 됐지만 일본과의 그런 무역 마찰 이런 게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래서 지난 20년 30년간 핵심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인 제조업 중심이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선, 반도체 수출이라는 이런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중국의 이런 저가 이런 제품의 이런 것 때문에도, 경쟁력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런 수출적인 문제도 상당히 어렵다, 고전이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런 기업들의 가치, 주식들의 가치가 점점 내려가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지역 이런 기반되고 있는 이런 엄청나게 큰 울산이라든지 저 밑에 창원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조선 이런 자동차 이런 기업 자체가 점점 힘들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지역 경제마저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적인, TV라든지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전과 같은 경제 성장률이 다시 오기란 상당히 힘들 확률이 높다,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일본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도 될 수 있다. 돈을 맡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남는 돈을 또는 이런 여유자금을 통장에만 넣어두는 것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를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외는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예외는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저의 여유자금을 CMA 통장에 넣어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한, 일단은 조금 종잣돈을 보관할 용도라면 상관이 없죠. 이렇게 잠시 동안 CMA에 넣어뒀다가 내가 어디를 투자할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이런 시기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런 거 전혀 없이 계속적으로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제 언론, 경제 뉴스
조금만 보시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아는 얘기실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지금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다가오는지를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것인지 또는 진짜 모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별 관심이 없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직장인 분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몇십 년간 이런 삶이 직장집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것이 그냥 평범한 나의 직장인 삶인가 보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이 나의 뇌 자체를 그런 식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나라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남들도 옆에서 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타고 그 월급으로 지난달에 카드 썼던 것도 아파트 관리비, 대출을 받았던 비용 등등 해서 다 이렇게 상쇄시키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1년, 2년, 10년, 20년, 30년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고 지금 이런 현실도 힘든데 무슨 미래 준비를 하겠어. 또 퇴직 준비, 재테크 투자 공부를 하겠냐 말이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에이, 네가 다 코스를 네가 뭘 한다 그래. 재테크도 말이야 돈이 있어서 하는 거지. 또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하는 거지. 또는 시간이 있어야지. 에이, 그럼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둬. 일과 삶의 밸런스 몰라? 워라벨, 요즘에 워라벨이라 그러죠. 욜로족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을 즐기자. 젊을 때 놀지 언제 놀겠어. 이런 젊은 층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당연하다. 내 스스로를 그냥 이게 당연한 거야. 스스로 그냥 인정해. 이게 당연시 시키는 이런 문화, 또 이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은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서부터 방금 지금 현재 바로 직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한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인 거죠. 나의 모습. 지금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앞으로 후회하지 않아. 나 지금 이런 삶이 만족하고 앞으로도 난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패턴이라든지 삶의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그냥 꾸준하게 가져가시면서 후회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데, 하지만 조금이라도 지금 나의 현실이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 조금 후회스럽고 과거에 그런 선택을 할 걸, 또는 더 나아지고 싶거나 내 미래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또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또는 경제적으로 조금 자립되고 독립적인 그런 삶을 나이가 점점 들고 은퇴의 시기가 가까워오면서 직장이라는 곳을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금의 그런 삶을 살고 싶어라는 분들, 지금처럼 살아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미래가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건데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작정 투자를 해라, 부동산은 무조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시간과 비용, 노력을 투입해서 재테크 투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 다 힘드시고 저와 같은 분들은 또 자영업 또 열심히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장사가 힘들어서 또 자영업이 힘들어서 또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 거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죠. 나중에 봤는데 말이야, 에이, 저 사람 투자해서 성공했더라, 또는 저 사람 돈 좀 많이 벌었더라, 에이, 저 사람 성공해서 돈 좀 이렇게 벌어서 차를 샀나 보더라, 차를 좋은 걸 바꿨대, 또는 저 사람 보니까 집을 좋은 데로 옮겼더라, 부동산 샀는데 저 사람 산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 우리는 혹시나 어떤 쪽의 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뒤에서 그냥 옆 사람 보면서 혹시나 시기 질투를 한다거나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런 선택의 삶을 살고 싶으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노력하고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 노력하고 시간 투자해서 나만의 이런 경제적 또는 이런 안정, 나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덜 팍팍한 삶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투자와 재테크 공부를 통해서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그런 선택을 하실 건지, 이건 선택에 달린 거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본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불안한 입장, 좀 더 솔직히 말해서 배 아파하는 입장.
아니면 그들처럼 혹시라도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그 사람들의 그냥 겉으로 드러나오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으시라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보지 않는, 정말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 같이 그냥 나와 시간을 보내고 같이 놀고 별거 안 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뒤에서는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다거나 또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고 책을 보시고 또 강연을 보러 가시고 또 유튜브 통해서 좋은 영상을 보시고 내 스스로를 점점 성장시키는 이런 분들은 또 삶이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분들 삶 자체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뒤에서 안 보이게 노력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저 사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지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신다거나 저 사람 뭔가 있을 거야. 저 사람 머리가 좋아서 또는 돈이 있어서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부동산을 포함해서 수많은 재테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얘기를 하지만 나는 단지 모르겠다, 복잡하다, 귀찮다, 시간 없다, 또는 투자에 나는 영 소질이 없어서 이런 갖가지 수많은 핑계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그냥 위험의 그런 구렁텅이 속으로 내 자신을 밀어 넣을 것인가요?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죠. 작년에 이걸 하려 했는데 또는 올 초에 목표가 있는데 벌써 올해도 반 이상이 지나갔죠. 올 초에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작심삼일로 끝난 게 아닌지, 금연, 금주, 운동 항상 그 들어가는 레파토리 있죠. 다이어트, 또 재테크 투자 공부, 독서, 돈 모으기, 또 적금을 하겠다, 또는 영어 공부를 하겠다, 또는 뭐 자격증을 따겠다 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건데 작심삼일로 끝난 게 아닌가. 그래도 한번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퇴직 준비 또 은퇴 준비,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중에 과연 단 하나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정말 미래 준비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 나중에 정말 회사를 나와서 그런 위기에 닥쳤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차곡차곡 내가 대비해서 잘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투자 쪽으로 앞으로 하시려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스스로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여유 자금이 있고 또 투자에 여력이 있을 때 조금만 미래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위기의 대한민국 속이지만 어떻게 평범한 내가 위기를 탈출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